21번 문제입니다. 매출 채권과 관련된 기업회계 기준의 내용이다. 틀린 것을 물었습니다. 대손 처리된 채권이 추후에 회수되는 경우에는 동회수된 만큼 대손 충당 회복시키는 거 맞잖아요. 차변의 현금, 대변의 대손 충당금 이렇게 분개를 하죠. 채권에 대한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발생 연도에 관계없이 대손 충당금과 우선 상계 처리하고요. 잔액이 부족했을 때 대손 상각비로 처리한다도 맞습니다. 동그라미 3번에 보충법 따르는 것도 맞죠? 4번이 틀렸어요. 언제나 판매관리비로 분류하는 게 아니죠. 기타의 대손 상각비는 영업의 비용으로 분류를 한다라고 했으니까 21번에 틀린 것은 4번입니다. 22번. 다음은 매출 채권과 관련된 일반 기업회계 기준의 내용이다. 틀린 것을 물었습니다. 자, 대손 충당금은 채권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맞죠? 매출 채권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는 거 맞고요. 채권에 대한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 발생 연도에 관계없이 대손 충당금과 우선 상계하고 똑같은 문제네요. 21번하고 뭐 거의 똑같은 문제입니다. 3번에 보충법을 따르는 것도 맞습니다. 이걸 충당금 설정법이라는 말을 써요. 4번이 틀렸습니다.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상각비가 판매관리비고 기타 채권에 대한 대손 상각비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하죠. 22번에 틀린 것은 4번입니다. 자, 23번 문제죠. 자, 공사 수익 마이너스 공사 원가는 공사 이익입니다. 공사 수익 마이너스 공사 원가는 공사 이익이에요. 1차 년도, 2차 년도, 자, 3차 년도예요. 3차 년도. 토탈 계약 금액은 500만 원입니다. 토탈 계약 금액은 500만 원. 단기 발생 원가가 들어가는 거죠. 단기 발생 원가가 1차 때는 60만 원, 2차 때는 167만 5천 원, 3차 때는 122만 5천 원이에요. 122만 5천 원. 단기 발생 원가 나누기 진행률은 단기 발생 원가 나누기 총 예정 원가잖아요. 총 예정 원가. 단기 발생 원가가 60만 원 나와 있죠. 60만 원 나누기 총 공사 예정 원가는 300만 원 나와 있어요. 총 공사 예정 원가는 300만 원이니까 진행률이 20%가 나왔죠. 곱하기 20%를 해주시면은 100만 원이 공사 수익이 되는 거죠. 공사이익은 얼마로 계산이 되느냐면 40만 원 계산이 됐습니다. 자, 두 번째 연도에는 누적 원가입니다. 2차 연도에는 누적 원가 나누기 총 예정 원가예요. 총 예정 원가를 해주시면 돼요. 누적 원가라는 것은 두 개를 더해 주신 겁니다. 227만 5천 원 나누기 총 예정 원가가 325만 원이 나왔어요. 37은 21, 70%가 나오죠. 근데 앞에서 인식한 게 20%가 있으니까 빼주시면은 50%가 됩니다. 자, 이번엔 곱하기 50% 했더니 5는 25, 250만 원이 나와요. 250에서 167만 5천 원을 뺐더니 82만 5천 원이 공사이익이 됩니다. 답은 1번입니다. 23번의 답은 1번. 23번의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4번.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매출액은 얼마인가? 밑줄 치고 뭐죠? 순매출액이라고 쓰시면 돼요. 순매출액.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매출액 밑줄 치고 순매출액이라고 쓰시면 돼요. 그러면 대변 합계 금액 다 더해주시면 얼마입니까? 3,800이죠. 3,800. 차변에 1,000만 원을 빼주면은 이렇게 T자 계정 그래서 대변을 다 더해주면 3,800인데 차변은 얼마입니까? 1,000만 원밖에 없잖아요. 1,000만 원밖에 없으니까 2,800만 원이 부족하죠. 2,800만 원은 총매출액이에요. 총매출액. 2,800만 원은 총매출액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손익계산서에는 순매출액이 들어간다라고 그랬으니까 매출 할인 100만 원을 빼주시면 돼요. 총매출액에서 매출 할인 100만 원을 빼주면은 2,700만 원이 답이 되는 거죠. 3번이 답이에요. 3번. 손익계산서에 계상되는 매출액은 순매출액이다. 3번. 24번의 답은 3번입니다. 25번. 목적적 합성과 신뢰성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반기 재무제표는 신뢰성이 떨어지죠. 목적적 합한 정보입니다. 신뢰성 있는 정보는 1년치가 신뢰성 있는 정보잖아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답은 1번이네요. 25번의 답은 1번. 25번의 2번. 일반적으로 수익비용 인식 기준으로 발생주의보다는
현금주의를 채택하는 것이 신뢰성은 높겠죠. 하지만 목적 적합한 정보는 아닙니다. 공정가액법보다는 원가법을 채택하는 것이 신뢰성을 높일 수는 있지만 목적 적합성은 떨어진다. 맞는 문장. 진행 기준을 채택하면 목적 적합한 정보이긴 하지만 조금 전에 칠판에 썼던 게 진행 기준이에요. 신뢰성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이에요. 26번. 재고 자산 저가평가와 관련된 셈이다. 틀린 것을 물었습니다. 상품, 제품, 반제품, 제공품 요 네 가지는 순실현 가능가액을 시가로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상품, 제품, 반제품, 제공품, 반제품, 제공품까지 네 가지가 순실현 가능액을 시가로 한다. 그래서 2번이 틀렸죠. 원재료만 현행대체 원가로 시가를 보는 거예요. 제공품은 동그라미 1번으로 올라갔었어야 되는 겁니다. 2번이 틀렸어요. 원재료만 현행대체 원가로 표시한다. 자, 재고자산 평가를 위한 저가법 적용할 때 원칙적으로 종목별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 상품 따로, 제품 따로, 반제품 따로, 제공품 따로, 원재료 따로 다 따로따로 평가하는 걸 우리가 종목별 기준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가평가를 적용함으로써 발생한 평가 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재고자산 차감 계정으로 표시한다. 앞에 문제 있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26번의 답은 2번. 27번. 장기 투자 목적의 주식을 매도 가능 증권이죠. 492만 원에 취득하였다. 공정가액은 513만 원이고요. 515만 원에 팔았을 때 처분 손익은 취득 원가랑 비교를 해주라고 그랬죠. 매도 가능 증권 항상 취득 원가랑 비교를 해줘라. 515만 원에 팔았어요. 얼마짜리를? 492만 원짜리를. 23만 원 이익이네요. 답은 2번입니다. 27번의 답은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28번.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금융상품, 장기금융상품의 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물었어요. 일단은 당좌개설보증금을 먼저 찾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당좌개설보증금은 장기금융상품에 들어갑니다. 4만 원. 그리고 기간이 나와 있는 걸 찾으면 두 개가 나와 있죠. 환매채랑 정기예금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정기예금은 일단은 만기가 1년 이내니까 단기금융상품에 들어가는데 환매채가 90일이면 현금성 자산이고요. 3개월이니까. 환매채가 90일이면 3개월이니까 현금성 자산. 120일짜리가 단기금융상품이에요. 여기에서는 현금성 자산입니다. 그러면 단기금융상품은 정기예금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10만 원. 답은 3번입니다. 더 이상 볼 필요 없어요. 28번의 답은 3번. 그렇게 거꾸로 들어가시면 되는 거죠. 29번. 사채 장부가액을 물었습니다. 사채 장부가액을 물었어요. 하나, 둘, 셋. 넘어갈 때 발행가액이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951, 963 나와 있고요. 장부가액은 얼마인가? 많이 풀어봤죠? 곱하기 시장 이자율이 12%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뭐가 계산이 되느냐면 이자 비용이 계산이 됩니다. 자, 951,963 곱하기 0.12를 해주시면은 114236이 나오네요. 114236 반올림하면 여기서 액면이자를 빼주시면 돼요. 액면이자율은 10%라고 나와 있죠. 100만 원에 10%면 10만 원입니다. 액면이자를 빼주시면은 상각액이 나옵니다. 14,236원이 나와요. 두 개를 더해주시면 951,963 플러스 14236을 해주시면은 966199가 나오겠습니다. 966199. 네. 966199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29번의 답은 2번입니다. 30번. 문제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현금 배당은 돈이 나가니까 자본이 감소할 테고요. 주식 배당과 무상증자는 돈이 들어오거나 나가는 게 아니니까 영향이 없겠습니다. 답은 4번이죠. 30번의 답은 4번입니다. 31번. 기계장치를 구입하고 그 대가로 있었던 자기 주식을 교부를 했습니다. 공정가치가 취득원가가 되는 거죠. 공정가치가. 교부한 자기 주식의 액면가격은 필요가 없어요. 공정가치가 7,000원이니까 200주 곱하기 7,000원. 자, 7,000원. 그래서 얼마 나옵니까? 140만 원이 답이 되는 거죠. 31번의 답은 3번입니다.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장부가액이나 뭐 이런 거 필요가 없어요.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현물출자라고 하죠. 이런 걸.
32번. 내용연수 7년의 건물을 정액법에 의해서 감가상각을 한 결과 3차 연도가 됐든 뭐 4차 연도가 됐든 정액법은 감가상각비가 매년 일정한 거란 말이에요. 건물의 취득원가를 물었습니다. 내용연수 7년분에 취득원가 X 잔존가액은 6,000원은 감가상각비가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12,000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12,000원. 그럼 X-6,000원은 12,000원 곱하기 7년이 넘어가면 나누기가 넘어가면 곱하기가 되는 거죠. 7년. 그럼 X는 2개 곱해주면 얼마입니까? 7인 7, 7이 14, 84,000원. 마이너스가 넘어가니까 플러스 6,000원. 그래서 X값은 90,000원이 되는 겁니다. 취득 원가는 90,000원.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어요. 32번의 답은 3번입니다. 33번. 자동차 판매상과 협의해서 사용하던 차량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신형 차량을 취득하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차량과 차량을 맞바꿨다고 해서 동종자산의 교환이 아닙니다. 자, 이종자산의 교환. 이종자산의 교환 시 취득 원가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 플러스 현금 지급액이라고 그랬어요. 자, 동종자산의 교환 시 취득원가는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 플러스 현금 지급액인데 지금 자동차와 자동차를 맞바꿨죠. 동종자산의 교환일까요? 이종자산의 교환일까요? 얘는 이종자산의 교환으로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새 차하고 중고차잖아요. 여러분들 새 차하고 중고차를 그냥 맞바꾼다라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비슷한 것끼리 바꿔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2000년식 그랜저와 2000년식 그랜저를 맞바꾼다. 그런 동종자산의 교환이에요. 근데 2000년식 그랜저와 1990년식의 그랜저를 맞바꾼다. 이게 어떻게 동종자산입니까? 그죠? 서로 틀린 자산으로 보겠다라는 얘기죠.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는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350만 원. 350만 원 나와 있고요. 현금 지급액이 얼마입니까? 340만 원을 지급을 했어요. 그래서 결론이 2개 더해줬더니 690만 원이 취득 원가가 되는 겁니다. 33번의 답은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34번. 국고보조금 200만 원을 수령하고 기계장치를 취득했습니다. 기계장치는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하였으며 900만 원에 처분하였다. 처분 손익으로 인식할 금액은 얼마인가? 자, 여러분들 기계를 얼마에 취득했다고 나와 있어요? 700만 원. 기계를 700만 원에 취득했습니다. 자, 그런데 나라에서 아니죠. 죄송합니다. 기계장치를 취득한 금액이 1,600만 원이죠. 1,600만 원에 취득했어요. 기계를 1,600만 원에. 그런데 나라에서 지원받은 국고보조금이 200만 원이 있으니까 결국은 장부가액은 얼마가 되는 거죠? 1,400이 되는 거예요. 1,400이 됩니다. 마이너스 잔존가치가 100만 원이 있어요. 잔존가치는 100만 원이 있습니다. 나누기 내용연수가 5년입니다. 나누기 내용연수 5년 하면 가치가 떨어지는 금액이 나오겠죠. 1,400에서 100만 원 빼주면 1,300. 나누기 5년입니다. 260만 원씩 가치가 떨어져요. 260만 원씩 감가가 되는 건데 딱 2년 쓰고서 팔았습니다. 곱하기 2년. 그러면 520만 원만큼이 감가된 거죠. 520만 원만큼이 감가된 거예요. 그러면 장부가액이 1,400이라고 그랬잖아요. 국고에서 지원받은 거 빼고 520만 원만큼이 감가됐다고 그랬으니까는 실제 장부가액은 얼마겠습니까? 1,400에서 520만 원 빼니까 880만 원짜리예요. 880만 원짜리를 얼마에 팔았다고 나와 있습니까? 900만 원에 팔았다. 880만 원짜리를 900만 원에 팔았으니까는 20만 원의 이익이 나왔습니다. 34번의 답은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34번의 답은 1번. 자, 한 번만 더 같이 볼까요? 처분 손익을 구할 때 기계 장치를 취득했는데 국고보조금을 받은 게 있어요. 처분 손익을 구할 때는 기계 장치에서 나라에서 지원받은 걸 일단 빼고 감가상각 누계액을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1,400에서 100만 원 빼주고
잔존가치 빼서 나누기 내용연수 해주면 260만 원씩 감가가 되는데 2년 동안 했으니까 520만 원이 감가가 상각이 됐다. 1400에서 520만 원 빼면 880만 원짜리인데 900만 원에 팔았으니까 20만 원이 이익이 되는 거죠. 35번 문제입니다. 자, 재고자산 원가 흐름 과정 중에서 최근의 시가와 가장 유사한 평가액을 표시하는 방법을 물었어요. 매출원가가 가장 최근의 시가가 되려면 가장 최근의 걸 팔아야 되는 거죠. 후이선출법. 기말재고는 옛날 걸 팔아치워야 가장 최근에 게 남아있겠죠. 옛날 걸 팔아치우는 걸 뭐라고 하죠? 선의선출법. 답은 1번입니다. 35번의 답은 1번이고요. 36번. 공장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700만원, 1500만원 건물과 토지를 3천만원에 일괄 구입했고요. 200만원을 들여 철거를 했어요. 철거 비용은 더해주고 철골 매각 수입은 빼주면 되는 거죠. 3,100만원. 36번의 답은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일괄 구입액에서 철거 비용은 더해주고 매각 수입은 빼주시면 된다. 37번 사채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을 물었어요. 여러분들 액면 이자율이 기준이에요. 액면 이자율이 작으면 할인 발행, 액면 이자율이 크면 할증 발행. 1, 2번은 맞죠? 유효이자율법에서 4차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은 매년 증가하는 거 맞습니다. 4차 할인 발행 차금은 액면가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액면가액입니다. 틀린 것은 4번이 틀렸어요. 38번. 기업회계 기준상 장기금전 대차 거래에서 발생한 장기 채무는 현재 가치로 평가를 해줘야 되겠죠? 답은 2번입니다. 38번의 답은 2번. 39번 사채 장부가액을 물었습니다. 사채 장부가액은 얼마니? 하나, 둘. 자, 이때 금액이 얼마입니까? 885840. 885840이고요. 이때 장부가액을 물었어요. 시장 이자율이 몇 퍼센트인지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들 시장 이자율은 15%라고 나와 있죠. 곱하기 15% 하면 이자 비용이 나올 거예요. 885840 885,840 곱하기 0.15 그죠? 132876 132876이 이자 비용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기에서 액면이자를 빼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액면이자율은 10%라고 나와 있어요. 100만 원에 10%면 10만 원이 되는 거잖아. 그죠? 100만 원에 10%면 10만 원입니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가액이 32,876원이 나와요. 그러면은 885,840 플러스 32,876원을 했더니 918716이 나옵니다. 918716. 918716.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9번의 답은 3번. 40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표시 이자율을 물었어요.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행가액이 9241이에요. 9241 곱하기 시장 이자율이 얼마가 됐던 9473이 장부가액이에요. 9473이 장부가액입니다. 그 여러분 얘하고 얘 차이가 상각액이 되는 거잖아요. 9473 마이너스 9473 마이너스 9241 빼주면은 232원이 나오고요. 자, 그 문제에서 시장 이자율은 9%라고 나와 있으니까 9241 곱하기 9241 곱하기 9%를 내주시면은 반올림에서 832원이 나옵니다. 반올림에 하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은 액면이자는 얼마입니까? 얼마에서 832원에서 얼마를 빼줘야지 232원이 나오느냐? 600원 나오잖아요. 600원은 액면 금액이 만원 곱하기 몇 퍼센트냐라는 얘기죠. 6%. 이것도 풀어봤던 문제죠. 40번의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가 계속 이제 반복돼서 나오는 게 많아요. 여러분들 크게 어려움 없이 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